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 소득주도 성장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 시점에 아주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천재 국무장관으로 유명한 콘돌리자 라이스와 에이미 자가트 교수가 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직접 번역한 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용방불패TV 대표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바쁘신데 이런 책을 다 번역을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학자가 됐군요. 예, 학자죠. 이게 아무나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미국에서 막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서점에 들러서 보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구입을 해갖고 귀국한 이후에 봤는데 책이 정말 유익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가 던지는 위험, 정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보다 워낙 원저자들의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해서 사례를 읽어보면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저자들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들 부시 대통령 때 1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또 2기 때는 국무부 장관을 내내 지냈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이 한 명의 저자고요. 그리고 에이미 제가트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이제 장관으로 입각하기 전에 원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료 교수였던 두 사람이 주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갖고 MBA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내용을 갖고 책을 엮어낸 것이죠. 예, 책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기존의 정치 권력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광의의 정치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해서 한 개인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왜 아랍의 봄이라고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권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사건도 그때 경찰관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던 튀니지의 과일 장수가 분신한 사건, 그걸 또 SNS에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시위가 격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도 다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더군다나 또 기존의 언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일종의 광의의 정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넓은 의미의 정치가 보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거로 인해서 어쩌면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아주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미리 좀 발견하고 대응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더군다나 좀 정치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존의 정치 권력이 던지는 또 위험들이 워낙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원전 포기 정책을 내세우면서 잘 나가던 예를 들어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바로 그 해부터 미달 났잖아요.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질 않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석박사 학생들은 이제 전공을 바꾸던지 아니면 아예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해외 취업을 해버리고 그 외에도 많죠. 사실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또
근로시간의 제한과 같은 아주 준비 안 된 급진적인 노동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 이것이 뭐 이런 것이 다 정치가 개인에게 아니면 기업에게 던지는 위험에 해당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정말 지금 이 책 제목에도 비즈니스 리더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간에 보면 정치는 정치고 기업은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야말로 기업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기업의 경영권 어떤 탈취 시도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운용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는 개인 기업, 사기업의 적극적인 뭐 이사 해임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경영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한국식 정치,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식 정치가 끼치는 경제 또 기업에 대한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대처를 해야만 기업이 살아남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가 당하면 기업도 살아남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아니, 연기금을 이용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건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정치적인 폭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이런 건을 생각해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정치 권력이 기업을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수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행정력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금융 관련돼도 사실은 기업 하나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또 엄청나게 큰 힘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가 마구 던지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당장 기업 총수들의 신병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다시 구속이 될지, 뭐 이게 또 다른 어떤 수사가 시작될지. 지금 삼성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벌써 해를 넘겨서 지금 군 2년 넘도록 지금 그렇죠.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 검찰의 에이스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에이스, 뭐 어떤 의미의 에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일부 있죠.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말로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들이 정말로 공정하냐, 정권의 영향력을 안 받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만 하고 있느냐. 이게 근데 조국 사건을 거치면서 뭐 조국의 동생 조건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이 생각지도 않게 기각이 됐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금융계좌 추정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사실상 수사를 방해받았던 측면, 이런 걸 보면 과연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정말로 정치적인 영향력 없이 객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 또 이게 뭐 결국에 고등법원에 판결이 나면 또 대법원에 올라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적 어떤 신뢰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많이 후퇴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정말 참 대기업들도 또 정치적인 위험이 크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상공인들도 지금 정치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영향력도 큽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개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단계, 낮은 단계의 또 정치적 위험들이 또 있어요. 그런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무슨 얘기냐면 소위 지방정부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지금 수도권 지역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또 마구 양산해 내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해도 지금 정말 낡고 그리고 녹물이 나고 이게 수돗물이 막 녹물이 나오고 그렇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받고 이런 아파트도 많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막혀 있잖아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의 어떤 사업을 하게 놔두질 않아요. 못하게 거의 막잖아요. 태양광만 하게 하죠. 태양광은 자기네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엉뚱하게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도 안 돼요. 이 사람들 결론 정해놓고 그냥 추진하고 하니까 하지 말라.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도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측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의 또 정치적 위험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더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좋은 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 던지는 위험. 김용남 의원께서 번역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살리려면 정치가 살아야 할 텐데요. 김용남 전 의원 같이 실제로 싸우는 분들이 국회에서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가 던지는 위험의 출판 기념회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23일 오후 3시에 수원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 또 멀리서 오셔도 좋죠. 예, 수원에 계시는 분들, 경기도 일원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노란 딱지로 상당히 힘듭니다. 광고가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877-1477로 회원가입, 그리고 유튜브도 요즘에 새로이 회원가입을 받으니까요. 유튜브 안에서도 그 회원가입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은 애국자 등급에 따라서 참 많은 혜택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으니까요. 신의 한 수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책 정말 꼭 봐야 되겠네요. 저도 시간 내서 꼭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